네, OKR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게 나오네 지금. 저는 발표자, 고맙습니다. 파트 2 발표자 심인숙입니다. 파트 2 OKR 제대로 알고 시작합시다. 인데요, 제가 담당한 파트 2는 챕터 5부터 10까지입니다. 챕터 5 OKR의 4가지 파워. OKR이 MBO와 다른 점은 3개월 단위로 목표 수립이고 MBO는 1년 단위의 목표 수립이었습니다. 그다음 목표 대비 70% 달성률을 OKR은 지향하고 MBO는 100%의 달성률을 지향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OKR의 4가지는 집중, 연결성, 책임, 피드백입니다. 집중, 우선순위를 갖고 일한다. 연결성, 조직이 인정하는 일을 한다. 책임, 함께 목표를 향해 간다. 피드백, 스프린트하고 피드백한다 입니다. 챕터 6 OKR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조직과 문화. 조직의 특성에 따라 OKR 도입이 쉬운 조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의 문화 관점에서 사명과 비전 중심의 조직 문화와 인정과 격려 문화를 가진 조직이 더 쉽게 OKR을 적용합니다. 리더십과 구성원의 역량 관점에서 권한이임을 통한 주도성과 피드백 역량이 있는 조직이 수월하게 OKR을 운영합니다. 시스템 관점에서 조직 내 성과 중심의 애자일 프로세스와 실시간 지식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이 있는 경우 OKR 정착을 촉진합니다. 우리 회사는 아주 잘 적응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챕터 7 OKR 도입과 정착을 위한 9단계 는 세 카테고리 정도로 나누었을 때 보면 첫 번째 OKR 준비 국면, 실행 국면, 정착 국면이 있습니다. 준비 국면에서는 도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 및 선도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실행 국면에서는 3개월의 분기 사이클을 운영한다. OKR 제목 잡기, 12주의 OKR 실행 관리, OKR 파티 순서로 진행합니다. 정착 국면에서는 6개월간 각 팀의 성과 확산, 리더들의 CFR 스킬 강화, 문화 정착에 집중합니다. 챕터 8 OKR 시작 전 물어야 하는 질문 3가지. 왜 OKR을 도입하려고 하는가?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애자일스럽게 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전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입니다. 경영자의 소통 채널을 통해 OKR 도입 이유와 비전 공유, 리더 OKR 워크숍, OKR 이해도를 높이고 전 직원 OKR 교육 및 매뉴얼 공유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OKR 지원센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조직 내 경영지원 또는 인사부서, 외부 OKR 담당자를 파견받는 방법, OKR 도입과 운영을 책임질 별도의 TF팀 구성, 경영자입니다. 챕터 9 OKR 도입 체크포인트 7가지. 첫 번째, OKR 도입 유형, 어떤 OKR을 도입하겠습니까? 전사, 부서, 개인 순의 OKR, 기능적 팀 내 크로스 펑셔널 팀의 OKR. 두 번째, 체크포인트, OKR 파일럿 진행 여부, 조직 적합도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파일럿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OKR 제목의 개수, 몇 개의 OKR 제목을 정하면 되나요? 보통 3개 이내에 제목의 개수를 설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OKR 운영 주기. 꼭 3개월 단위로만 운영해야 하나요? 3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KR의 측정 방법. KR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건 제가 잘 이해 못했습니다. 어쨌든 구글의 스케일 진척률 정도로 측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OKR 미팅 운영 방법. OKR 미팅은 언제 하나요? 7번째, OKR 공유 시스템. OKR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챕터 10, OKR을 부스팅하는 5대 포지션의 역할. 첫 번째 경영자의 역할, 두 번째 임원의 역할, 세 번째 지원센터의 역할, 네 번째 팀장의 역할, 구성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영자의 역할에는 방향성 제시와 공감 얻기, 필요한 자원과 교육을 지원하기입니다. 두 번째 임원의 역할, 전략적인 아이디어와 방향성 제시, 경영자와 실무자의 브릿지 역할입니다. 세 번째 지원센터의 역할, OKR 실행 관리, 리더십과 역량 교육입니다. 네 번째 팀장의 역할, OKR을 우선순위에 두고 집요하게 소통하기, 성공적인 OKR 미팅을 위한 퍼실리테이팅 능력. 다섯 번째 구성원의 역할, OKR 진척에 대한 실시간 소통, 실행, 또 실행, 또 실행.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아니 말씀하십시오. 아까 KR 이해했어요. 아니 아니, KR 말씀하세요. 말고 네. 저희 회사가 애자일스럽게 애자일스럽게 그래서 잘 할 수 있을 할 수 거라고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조직 문화가요. 네, 자신감이 지금 이유가 뭔지 저는 좀 생각이 달라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제가 생각한 건 첫 번째는 일단 변화하고 있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무조건 시작했다, 도입했다. OKR을 도입했다라는 것 자체가 OKR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네, 시작이 반입니다. 오너의 의지가 최강이니까. 최강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저는 그 합리적인 도입 부서가 생겼다. 네, 네. 또 책임을 띄워. 그러니까 이게 가장 먹으나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NFP인데요. 상당히 감정적인 진행하는 타입인데. 네, 바뀝니다. 뭐 또 물어보시는? 아니 이게 우리 필요한 여기서 근데 네.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챕터를 읽으면서 네, 두 번째 읽을 때는 좀 나았는데 네. 첫 번째 읽을 때 상당히 좀 당황했던 부분이 우리 회사는 이것도 안 끄고 계속 녹음해줄 것 네. 같아요. 우리 회사는 왜 OKR을 적용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보면은 OKR의 도입 목적 설정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 챕터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회사 내에서 전 직원이 OKR을 도입하는 목적을 공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게 예전에도 한번 대표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OKR을 진행하기 앞서서 한번 좀 힘들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 것인가.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 반이지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OKR을 왜 해야 하는지를 좀 OKR에 대한 이해도가 아니라 네. 저희 회사에 왜 OKR이 필요한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행할 건지를 좀 궁금합니다. 저번에 운영 책임 얘기를 해서 네. 짧게 얘기는 나눴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OKR이나 KPI나 또는 MBO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성과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OKR을 오늘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OKR을 도입한다 또는 뭐 OKR만 한다 이런 목적은 아니고 우리에게 맞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가 머물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나아가기 위해서는 있는 이유는 생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거는 우리 현재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들이
어떤 의미를 알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그것이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걸 첫 번째 갖춰야 될 게 성과 관리 기반으로 일하는 거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거를 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성과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OKR 관련된 것도 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적인 차원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도입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들긴 하겠지만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도입을 할 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대답은 안 됐을 수 있지만 잘했습니다. 이제 OKR 교육 가서도 질문 제가 한번 했지 않습니까? OKR을 전일로 해야 되느냐, 파트로 해야 되느냐. 그때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뭐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봤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시원하게 못하고 뭐랬냐면 원래 취지는 전일로 해야 된다. 전일이 네, 뭐예요? 자기 업무가 전체. 모든 업무가 OKR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본 과업이 있고 그다음에 뭐 개선 과제나 이런 과제 OKR 도입해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말은 뒷말은 흐렸잖아요. 뭐 그 어벽이나 뭐가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하는데 OKR 파워나 어떤 전체의 흐름상으로 봐서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없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맞춰서 하고 그걸 옛날에 KPI로 했던 평가를 그게 너무 그 목표만 달성률만 쫓아가니까 그거를 AI스럽게 변화하면서 도전적으로 해서 80% 맞추고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대표님이 중간에 설정을 약간 바꾸신 게 저도 맞다고 보는 게 참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에서는 전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고유 과업이 있으니까 뭐 본사는 모르겠어요, 그죠? 본사도 나름대로 자기 업무가 있으니까 업무를 하고 거기에 보완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성과 뭐 평가 이거에는 조금 안 맞을 수는 있겠지. 다른 본연의 업무가 있고 추가로 뭔가를 했을 때 평가나 이런 거는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 교육이나 이런 거 통해서 보니까 좀 약간 맥락은 뭔가 없는 일을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서 하는 전일 업무에는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 우리는 변화하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주로 또 요즘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또 기업 문화, 또 소통, 이 얘기를 주로 또 그 교재를 버리고 그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최근에. 그런 식으로 좀 흐름이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저도 교육 참가했지만 저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OKR을 좀 많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OKR은 이렇게 성과 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어떤 창의적인 업무 수행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방법론적 전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면 KPI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목표를 내 스스로가 정하는 어떤 마음가짐이 된다면 사실 형식은 그게 OKR의 어떤 지금 저희가 OKR의 뭐 9단계를 보고 뭐 12주 스프린트를 배우고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되든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내가 일을 하는 자세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뤄 나가고 그걸 이제 그 기한도 3개월이 되든 한 달이 되든 하면 그게 OKR 문화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잘 모르고 이 책을 읽을 때 되게 좌절했던 게 뭐냐면 이게 KR을 창의적으로 세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그런 회사인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하다가 좀 생각의 전환을 가진 게 그 호랑이를 잡는다는 그 비유처럼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혁신적인 어떤 목표를 그러니까 일을 창의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혁신적으로 더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한 생각을 바꾼다면 저는 저희 회사의 모든 일도 다 OKR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직 문화 혁신 이런. 네. 알겠습니다. 이거 끊고 다시 할까요? 14분. 네.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3 OKR 제목 작성이 실행의 반이다. 한 줄 요약. 요거 생각 못했는데 오채경님이 요걸 하셔갖고 따라했습니다. O는 오브젝트는 질적 목표, 도전적으로 작성되어야 된다. KR은 양적, 수치적 목표이고 구체적인 결과 지표여야 된다. 상하위 간 OKR의 정렬이 중요하다. O와 KR은 정렬이 돼야 된다. KR과 그 밑에 이니셔티브도 정렬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개인의 OKR이다. 그러면 부서의 OKR과 앞뒤가 맞아야 된다. 부서의 OKR은 회사 전체의 OKR과 앞뒤가 맞아야 된다. 지금 우리 이번에 바뀐 그 지금 목표 정학이나 이런 것도 그 우리 상위 조직이 원하는 그 요구하는 것대로 바뀌듯이 여기도 그 정렬을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 소목자 오브젝티브는 도전적으로 세워라. KR은 구체적으로 세워라. OKR 클리닉. OKR 제목을 결정하는 방법. 전사와 팀 목표가 정렬되는 OKR 세우기. OKR을 잘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OKR 하우스. 이건 어떤 틀에 대한 16은 틀에 대한 얘기고요. 세부적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브젝트는 도전적으로 세워라. 책에 보면 맨 말미에 이런 박스로 해서 핵심 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맨 앞으로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OKR을 작성하기 전 우리 조직의 사명을 점검하라. 우리 조직의 사명에서 OKR을 따와야 된다. 이런 개념이겠죠. O는 프로젝트 과업이 아니라 가슴 뛰는 질적인 목표다. O는 질적이고 KR은 양적이다. OKR에서는 가슴 뛰는 요것도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KR 사명에서 시작하라. OKR 작성 조직의 사명을 확인하고 사명이 없으면 그 세웠던 목표가 서로 충돌이 생기겠죠. 정렬의 얘기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에 목표가 없으면 아래의 목표도 흐름이 흔들리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게 만약 없다면 OKR의 뿌리, 업의 본질을 정리를 해보라. 사명을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라. 이 얘기입니다. 만약 없다면. 333의 원리. 3개월 안에 도전 달성 가능한 목표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딱 3개월이라는 게 한시적으로 이건 늘어나고 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정통적인 OKR은 3개월 안에 달성하고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목표를 하나 선정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오브젝티브는 3개, 그 밑에 KR은 3개 내지 5개. 이렇게 해서 333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브젝티브는 가슴 뛰는 목표여야 된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현실적이고 시한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도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5. 의미와 방향을 담은 질적 목표, 영감을 주는 목표. 3개월 이후에 어떤 기대되는 결과적인 모습을 5라고 말할 수 있고요. KR은 구체적인 양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 얘가 들어있는데 리오드로 로켓 대응하자, 매출 100억 하자, 뭐 이런 두 가지가 있다면 매출 100억, 요거는 KR 쪽에 가깝고요. 오브젝트 쪽은 뭔가 그 정성적인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O 밑에 KR이 있죠. 목표는 팀별 독립적으로 해야 되지 다른 팀하고 뭔가 같이 해야 되거나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팀을 핑계를 댈 수가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는 그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만일에 다른 팀과의 연계가 필요하면 그 연계를 통해서 팀을 꾸려야 되겠죠. OKR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서 목표는 그 팀이 온전히 혼자 수행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변명거리가 없는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루틴한 업무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개월 단위로 자신의 일을 목표화해서 그 O와 KR을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0건 전화 문제없이 받기 이런 업무 전화만 계속 받는 업무가 있다면 어떤 뭐 몇 건을 어떻게 해서 받기 이런 식으로라도 해도 그 O를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O 설정 시 질문 5개, O를 설정을 했다면 요거를 자기가 되돌아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전사의,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목표나
그것에 달성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가? 나의 O가 그다음에 회사 성장에 기여하는 목표인가? 그다음에 팀에게 영감을 주는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인가? 그다음에 기간이 정해진 목표인가? OKR이 3개월 후에 기대되는 그 팀의 앞으로 발전돼 나가는 모습인지, 그래서 도전적이어야 되겠죠. 그런 모습인지. 그다음에 챕터 12 키 리절트는 구체적으로 세워라. 앞에는 오브젝트고 두 번째는 그 밑에 3개 내지 5개로 가지 뻗어나가는 키 리절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KR은 구체적이고 행동이 아닌 측정 가능한 결과다. 어떠한 단순한 행동만을 적어서는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해도 O는 질적이고 KR은 양적이어야 된다. KR은 증가, 감소, 창조, 제거의 관점이나 마일스톤, 그러니까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관점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KR을 세울 때 다른 부서 핑계 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적어라. 이건 O와 같은 개념입니다. KR은 측정할 수 있게 적어라. KR은 O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검증이 가능한 목표입니다. KR이 완성이 되면 O는 자동으로 달성이 될 수 있게 그런 흐름으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O는 정성적으로 어떤 영감을 주는 제목이라면 KR은 그거를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을 엄청 많이 하자. 요게 만약에 O라고 볼 수는 있고요. 근데 KR에서는 정확하게 뭐 신규 계약을 20건을 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자라기보다 어떤 결과론적인, 결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행동만을 쓰면 되는 건 아니고 결과 중심적으로 기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 성과, 품질, 성장, 참여도 같은 요소가 들어가면 좋고요. 창조, 재고, 증가, 감소 관점이나 마일스톤 어떤 기한을 해서 완성된 형태를 기술하는 형태면 될 것 같습니다. KR을 위한 4가지 노하우. 목표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라. O의 수준을 올려야 KR이 보인다. O가 아까처럼 말했던 KR 하나 밑은 단계인데요. KR로 수준이 낮다면 O가 그렇게 수준이 낮다면 KR을 뽑아내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 O 자체가 그 수준이 낮다면 O를 수준을 한 단계 올려야만 KR을 도출해내기 쉽다. O를 달성했을 때 기대하는 숫자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KR로 도출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비적인 KR을 인정하라. 지원부서는 수비적으로 KR을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를 창출해내자, 20% 향상하자, 이런 게 공격적이라면 지원부서에서는 그런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지원 오류 재료라든지 입력 오류 재료 이런 식으로 수비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다양한 지표를 공부하라. 핵심 성과 지표를 검색해 보든지 KR 뱅크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제공을 하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차용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의 핵심 성과 지표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면 이 KR로 변환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액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하라. KR은 측정 가능한 수치적인 결과여야 됩니다. 행동은 아닙니다. 결과여야 됩니다. O를 달성하기 위한 KR, 얻고자 하는 결과물을 중심으로 KR을 고민하라. KR을 하게 되면 O가 달성돼야 되고, O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결과론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면 그게 KR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래처 방문 2건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방문만 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게 없이 나는 오늘 방문만 2건씩 하기로 했어. 그러면 매일 2건만 하면 만족, 기쁘다, 이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나서 거래처와 샘플 제작을 2건을 하겠다. 아니면 실제 계약을 몇 건을 하겠다. 견적 건수를 몇 건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실제 거래와 연결될 수 있는, 거래처를 방문한 목적을 할 수 있는 거를 연결을 해주는 게 보다 결과론적인 KR이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KR 도출 동영상에서 나온 KR 도출을 위한 3가지 질문입니다. 5가 달성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 KR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KR은 5를 달성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는지가 KR이기 때문에 그 KR이 완성된다면 5가 달성되겠죠. 그다음에 5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부기에 어떤 액션을 해야 하나? 이것 또한 KR을 통해서 어떤 액션을 하고 그거보다 좀 더 세부적인 액션은 이니셔티브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액션을 통해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나? 이 3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 KR에 대한 도출,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 대한 검증, 그 다음에 그 하위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확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KR 설정 점검 5가지. 아까 5와 같이 내가 KR이란 어떤 그 제목을 작성을 했다고 쳤을 때 이 제목이 합당하냐? 우리 따져볼 수 있는 건데요. 결과값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어떤 수치적인 평가가 가능한지가 들어가야 그 결과가 잘 진행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행동이 아닌 결과 중심으로 작성이 되었나? 앞에 여기서 예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방문 행동에 대한 것만 언급을 하게 되면 그거 완성하기 쉽지만 완성해서 우리가 얻는 목표가 명확하지가 않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보다는 결과 중심. 뭔가 하겠다. 만나서 뭔가 하겠다. 뭔가를 이루겠다 하는 내용이 그 결론으로 들어가줘야 된다. 달성하기 쉽거나 불가능한 KR이 아니라 도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달성하기 쉬워도 안 되고 너무 허황되어도 안 되지만 KR은 도전적으로 작성이 되어야만 이 OKR의 전체적인 의미가 이제 퇴색되지 않겠죠. 도전적으로 달성하는데 왜 달성 못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건 OKR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성과율은 한 80% 정도면 만족하는 거고 KR을 통해서 우리가 100% 완성을 못하더라도 그 사이에 얻는 지식을 도출해내자는 것이 OKR의 핵심입니다. 다른 부서의 노력과 상관없이 독립적인가? 이건 앞에 설명드렸고요. KR을 달성하면 5가 달성되는가? 엄청 이쁘게 이름을 작성해놨는데 KR을 실컷 하더라도 그 상위 버진 5가 달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렬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5개를 해서 자기가 설정한 KR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요거를 넣어놨는데요. 요게 하나입니다. 요렇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는 어떻다? 핵심 결과는 어떻다? 동기부여가 되도록 해야 된다. 도전적 의미가 되고요. 그 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 요게 요런 식으로 문구를 작성하면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KR은 무엇을 어디에서 뭐뭐뭐로 상상한다. 뭐 증가시킨다. 이런 거고요. 프로젝트 베이스는 마일스톤 방식으로 기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언제까지 완성한다. 그리고 실례는 뒤에 많이 첨부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질적이고 또 거기서 설명하여 얘는 문과적인 개념이라고 하고요. 얘는 양적이고 얘는 이과적인 개념의 그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오브젝트를 올여름 뭐 바디풀을 멋지게 찍어보자 라는 오브젝트를 가슴 뛰게 누가 작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키로도 몸무게 65kg를 만들고 체지방률을 10% 감소하고 근육이 2kg. 얘와 얘의 차이는 뭔가가 들어있죠. 결과적인 수치들이 들어있어서 이것만 판단을 해보면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내 몸무게가 지금 100kg인데 100kg면 안 되겠네. 75kg인데 65kg를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몸무게를 재서 3개월에 65kg가 되면 만족한 거죠. 근데 80%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한 68kg까지 봐주겠죠. 그래서 68kg가 되면 75kg에서 몸이 엄청 좋아진 걸로 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체지방률이 몇 프로인데 자기가 한 10%는 더 감소시키겠다. 근육을 2% 증가시키겠다. 이런 측정 가능한 결과는 KR. 가슴 뛰게 하는 어떤 목표는 오브젝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니셔티브는 요 KR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진행 방법이죠. 그래서 1일 800kcal 섭취량을 줄인다. 이렇게 줄이면 65로 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PT를 50분 한다. 근력 운동을 15분 한다. 이거 금식을 하겠다. 이런 행위를 하면 KR이 될 수 있고 KR을 하게 되면 오브젝트로 갈 수 있고 이 예가 표현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O와 KR을 작성을 할 때 로직 모델이라는 걸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뭐 투입, 활동, 산출, 결과라는 네 가지 항목으로 두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인과적으로 간다면 무엇을 투입을 하고 그 투입된 걸 가지고 어떻게 실행을 하고 그걸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인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거꾸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뭐 멋진 몸매를 얘기를 만일에 먼저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 또 행동적인 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고 그럼 뭐가 투입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내려가도 충분히 산출할 수 있다. 혹은 정상 방향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 앞에 나오는 두 가지는 이니셔티브의 행동 지침 뭐 이런 개념이겠죠. 요런 범주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KR과 O는 요 부분에 산출과 결과에 대한 항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요거를 산출할 때 방법은 팀원이 팀 과제다 그러면 팀원끼리 모여서 포스트잇을 가지고 그냥 뭐 어떤 하여튼 명제를 하나 던지고 거기에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죠. 적어서 그거를 요런 큰 4개 아이템을 놓고 어디에 속하는지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아 이거는 뭔가 투입돼야 될 자산 쪽이다. 그러면서 거기다 딱지를 딱딱딱 붙여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 우리가 멋진 몸매다. 건강한 삶이다. 막 그렇게 적혀있다면 그건 여기다 붙이고 뭐 체지방 지수가 어떠고 좀 조금 세분화된 데 들어가면 여기다 붙이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딱 추려가지고 거기서 제목을 뽑아가는 그런 방법도 될 것입니다. 여기 자가 진단표인데요. 요걸로 최근에 OKR 코칭 과정의 1차 그 숙제가 요게 나왔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잡아놓은 오브젝트와 퀴즈를 리얼트 3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와주는 코칭하는 내용을 적으라고 했는데요. 요거하고 어떻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점수를 아니다 그러면 1점 아 맞다 하면 5점까지 줄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목표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오브젝트 나 위의 조직의 목표에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집중해야 될 과제가 맞느냐 이런 식의 요 제목 앞에서 우리 5가지 제목 뭐 이런 것들 질문하는 상황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오브젝트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그냥 요 질문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요 가인지에서는 이걸 가지고 점수화해서 지수화하듯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딱 이대로 뭐 멋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여기 점수가 낮으면 지금 보면 수정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점수가 낮으면 수정하고 좋으면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오브젝트 적고 키리절트 3개를 적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이거를 점수를 매기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씩 적어가면서 평가를 해보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개선하자 바꾸자 요거에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툴에 대한 거고요. 툴 내지 요런 제목이 또 나의
오브젝트나 KR을 작성한 거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나 자신도 이게 진정한 그 바른 제목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 OKR 클리닉. KR은 가능한 결과 지표로 하라. KR은 되도록 결과에 집중을 해야 된다. 5를 달성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수치여야 된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체질량 지수가 얼마여야 된다. 얼마를 낮춰야 된다. 이런 거와 같이 그 헬스장 매일 가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행동 전략보다는 결과여야 된다. 어떠한 행동, 그러니까 헬스장 가자, 뭘 했다, 아침 밥 좀 적게 먹자 이런 거는 아니고 어떤 결과적인 거. 밥을 무조건 점심 굶자 이런 거는 결과가 되겠죠. 그걸 했냐 안 했냐 체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O는 질적이어야 된다. KR은 구체적이어야 된다. O는 가슴 뛰고 KR은 구체적이고 수치적이어야 되고요. O는 방향을 포함하는 질적인 목표이고 KR은 양적인 목표이다. O를 달성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금액, 수량, 시간, 빈도, 건수, 만족도, 진행도 등 어떤 수치적인 내용이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지키기도 쉽고 평가하기도 좋고 O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O는 질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하기가 모호하잖아요. 얘를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게 KR을 달성했냐 안 했냐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2번 똑같이 나왔는데요. 독립적이어야 된답니다. 독립적으로. 타 조직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는 상위 레벨로 보내서 상위 레벨에서 브릿지를 깔아갖고 한 조직을 따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14. OKR 제목을 결정하는 방법. OKR은 연간 목표, 큰 연간 목표가 있고 그 연간 목표에서 전사의 목표가 OKR이 있고 그 밑에 팀 OKR이 있고 필요하다면 개인의 OKR 순까지도 계속 그 정렬돼서 내려와 줘야 됩니다. 전사 OKR은 기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전해준다. 전사 OKR이 정해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KR이 그 하위 부서에서는 O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 OKR이 정해지면 리더와 합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OKR을 수립하는 플로우, 연간 목표, 전사 OKR, 팀 OKR, 또 필요하다면 개인 OKR. 지금 우리가 골드 미팅 하는 그 이번에 주 안점을 둔 것도 그 대표님과 수석급이 OKR 골드 미팅을 하고 골드 미팅 때 회사의 어떤 그 요구 사항들이 정해지고 그 수석급과 책임급과의 OKR 때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책임급이 직원들하고 또 그 위에서 요구 사항이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혹은 아래에서 필요했던 그 우리가 미진했던 부분들을 그 해결 과제나 고민 과제들을 만들어내서 그게 쌓여 있다면 그게 위로 올라가서 조율해서 아래에서 좀 더 그 시간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에가 있으면 아래로 위에서 세 가지로 나눠지고 또 그거를 받아서 세 가지 나눠지고 이런 수직 정렬의 개념이 도입하는 게 가장 쉬운 OKR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사 OKR 세우는 경영자와 경영진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회사의 우선순위나 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팀 OKR 세우기. 전사 OKR 달성을 위해서는 팀 OKR을 작성하는 겁니다. 나 혼자 무슨 잘났다고 작성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상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가장 그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작성하는 KR이 될 것 같습니다. 조직, 팀, 개인, OKR은 정렬이 돼야 되고 이게 상향식, 하향식을 병행을 해야 된다. 이게 보통 과거의 어떤 그 전통적인 우리 그 비즈니스는 관리 시스템은 사양식이 많았겠죠. 위에서 정해서 아래로 하달해주는 방향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풀뿌리 민주주의 개념으로 OKR은 아래에서 올라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OKR은 아래에서도 올라갔다가 위에서도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애자일스럽게 그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3개월마다 바꿔간다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버디브의 OKR 세팅 노하우. 모든 걸 설정하고 나서는 CEO와 최종적으로 OKR가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자본이나 이런 게 투입이 되고 합의된 대로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CEO는 코치를 하는 거고요. 주도적인 수행을 위해서 결정권은 팀에게 주어진다. 이게 주도성은 팀이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하고 관련되어 있는 OKR을 작성하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전사와 팀 목표가 정렬된 OKR 세우기. OKR은 전사와 팀의 목표가 정렬이 되어야 된다. 수직적으로 정하면 완전한 정렬이 되지만 주도성이 낮아진다. 수직적으로 정하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회사에 O가 있고 KR이 있으면 그 KR을 하위 조직에서 O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멋진 몸매 만들기, 칼로리 양 줄이기, 그럼 그 칼로리 양 줄이기가 그 팀의 O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또 밑에 밥을 작게 먹어야 된다, 점심을 굶어야 된다, 그러면 그 개인은 그 밑에 거를 가져가는 그런 개념이 되고요. 그러면 목표가 완전히 정렬이 되겠죠. 아래에서 밥을 굶으면 칼로리가 적게 들어갈 것이고 적게 들어가다 보면 몸매가 좋아지겠죠. 완전한 정렬은 가능은 한데 얘는 이 목표는 주어준 거잖아요. 위에서 너는 굶어야 돼 이렇게 정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도성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연한 OK는 팀 독자적 유연한 O와 K를 설정한다는 거죠. 팀에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자기가 정하는 O와 K를 정하는 건데 얘는 물론 이게 저는 이해는 잘 안 됐는데요. 자기가 정한다고 주도성이 높아지는 건 우리가 익숙하기는 주어준 업무를 열심히 하던 게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자기가 설정하고 자기가 기획을 하고 자기가 제목을 정하고 가면 주도성은 높아진다. 다만 상위 OKR과의 정렬은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독자적으로 만들다 보면. 그래서 상위 OKR과의 정렬은 굶으면 살이 빠지고 살이 빠지면 몸매가 좋아지는 이 정렬 관계는 누군가는 체크를 계속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뭐 OKR 담당 부서가 됐든 뭐 가인지 이런 사람들도 먹고 살다고 이제 이런 걸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런 그 코칭이 필요하다. 근데 이 두 문구 자체는 그냥 그냥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정렬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래 위 정렬, 좌우 정렬. 내가 하고 있는데 옆에서도 또 비슷한 걸 하고 있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협업을 해서 한 팀을 만들든지. 그래서 정렬 개념은 수직적으로 정렬도 필요하고 좌우의 정렬도 필요하고 부서 간의 정렬도 필요하겠죠. 우리 회사는 그렇게 팀이나 이런 조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을 거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좀만 빨리. 그래요? 네. 그다음에 요 OKR 자작사까지 확인하는 OKR 하우스는 이런 그 틀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봐서 그 확인을 하는 그런 툴을 만들어서 제공했다는 거고요. 요 빈 양식에다가 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적고 그 앞뒤로 관계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요 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제목을 설정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샘플이 더 많기는 한데요. 그래서 영업, 마케팅, 개발, 생산, 품질, 인사 요와 관련된 만들어 놓은 샘플을 갖다가 했고요. 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만족하는 친환경 시공을 실현하자. 가슴 뛰는지는 모르겠네요. OKR 만족도 90점 이상 달성하자. 작업 중 클레임 제로화 달성하자. 시공기한 30% 단축하자. 이게 이제 얘네들이 주는 예시입니다. 예시. 근데 요거도 여기에 대해서
컴퓨터 달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달리겠죠. 근데 하여튼 일단 이런 예가 있으니까 제일 쉬운 거는 주워서 가져가는 게 제일 쉽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많이 끌었죠? 너무 많이 그래서 또 참석하신 분들 또 오더만 하셔야 되니까 특히나 저는 이거 들으면서 그 품질보증팀에서도 이렇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월 말에 품질보증감사가 있으니까 그 품질보증감사를 통해서 뭐 우수한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도 인정받고 회사라는 오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적건수를 뭐 3건 이하로 한다거나 2건 이하로 여러 가지 뭐 그런 이걸 설정해놓고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성해 기존보다는 더 적은 지적건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 분기에는 만약에 유연한 뭐 품질보증 체계를 한번 좀 해보겠다 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뭐 약간 뭐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가실 수 있고 인사도 있고 품질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부분 제가 발표할 부분은 파트 4 12번의 파도 12주의 도전입니다. 예. 앞에 이제 수석님이 발표하신 내용은 OKR의 내용적인 측면이라면 제가 발표할 내용은 OKR의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약간 공정적인 측면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 요약해드리면 OKR의 한 주기에 해당하는 12주간 OKR을 운영하는 방법과 CFR의 개념과 방법입니다. 소목차는 OKR의 분기, 주간, 월간 사이클을 소개하고 두 번째로 주간 OKR 미팅 운영 방법, 세 번째로는 OKR의 핵심 스프린트 미팅, 네 번째로 스프린트 미팅에서 CFR 하는 방법, 다섯 번째는 CFR 시너지가 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 뭐 소목차대로 발표를 할 거는 아니고요. 묶어서 보면은 크게 OKR 전체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주간 미팅, 스프린트 미팅에 대해 소개를 하고, 그다음 월간 미팅 소개하고, 끝으로 CFR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OKR의 한 사이클이 12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12주 딱 보면 첫 번째로 킥오프 단계가 있습니다. 이 첫 주 이전의 단계입니다. 첫 주가 시작하기 전에 OKR 챌린지 미팅이라고 해서 OKR 제목을 팀원들과 함께 설정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OKR 제목을 설정하고 O를 설정하고 KR까지 설정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첫 주가 시작이 되면 첫 주에서 두 번째 주 정도까지는 우리가 잡았던 KR을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을지 그걸 본격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3주에서 10주까지가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주, 12주 마지막 2주는 지금까지 실행한다고 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막판 스포트,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피드백하고 다음 단계의 OKR를 설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주 정도 되면 다음 분기에 위한 킥오프 미팅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 12주 동안 실행관리 미팅으로 주간 스프린트 미팅이 있고요. 매주 주가 끝날 때마다 주간 스프린트 미팅을 하고 월간 부스팅 미팅이라고 해서 4주가 끝날 때마다 월간 부스팅 미팅을 하고 그리고 거의 매주 한 번씩 CFR 원원원 미팅인데 CFR 원원원 미팅은 어떤 주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팀장이 팀원들과 함께 하는 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OKR의 가장 큰 특징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협업 툴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지식뱅크가 될 수도 있고 카톡이 될 수도 있고 또 제3의 그런 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12주가 끝나면 OKR 파티를 하게 되는데 OKR 파티는 저희가 익숙한 AAR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단계를 통해서 지난 그 각 팀별로 모든 전사의 팀원이 팀이 다 모여서 각자의 OKR 결과를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좀 상세 내용으로 봤을 때 주간 사이클로 5일의 스프린트 미팅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주간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의 목적은 주 단위로 전력 질주하면서 실행 계획을 세우기 위한 미팅이고요. 주에 한 번 시간이 60분 정도, 대상은 OKR을 하고 있는 소단위 팀장과 팀원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로 굳이 예를 들면 현장 소장님과 팀원들이 되겠죠.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한 주간의 플랜을 수립하고 또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피드백하면서 상호학습을 하고, 그리고 팀장님께서 팀원들에 대해서 방향을 다시 재설정해주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팀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럴 때는 팀장과 팀원이 원원한 스프린트 미팅을 통해서 자신의 그 팀이 잡고 있는 OKR에 그 팀원이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간 사이클로는 월간 부스팅 미팅이 있는데 월간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팀별로 OKR 진척률 공유 및 피드백, OKR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아이디어를 파악합니다. 대상은 경영진과 팀장들입니다. 그러니까 팀원들은 참석하지 않고 회사의 모든 팀장님들이 OKR 팀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달 동안 자신들의 그 OKR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영진에게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자리입니다. 진행은 뭐 이런 상황으로 되고요. 그리고 CXR 원원원 대화, 원원원 미팅이 있는데 이거는 CXR 개념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컨버세이션, 피드백, 리커그니션 해가지고 대화, 피드백, 그리고 인정. 질책 그게 아니라 인정. 그래서 이 CXR은 어떤 이 OKR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자세라고 할 수, 상호간의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화의 방법은 정보는 항상 솔직하게 감춤 없이 주고받고 리더는 명령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수처럼 대학교의 교수처럼 조언과 도움을 줘서 그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피드백의 방법은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이때는 일단 외부의 요인, 어떤 핑계나 어떤 그런 할 수 없었던 그런 조건이 아니라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행동 관점에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평가가 아닌 점수를 매기고 당신의 행동이 뭐 잘됐다 못됐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을 관찰해서 어쩌다가 그런 이유가 됐는지를 본인이 깨닫게 해주는 거고 생각보다는 느낌, 견해보다는 내가 그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뭐 당신이 이번에 이런 결과를 해서 우리 회사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리더로서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괜찮겠죠. 그리고 수단 방법이 나열이 아닌 필요한 리더의 요청사항을 전달한다. 그리고 강요하기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묻거나 행동을 부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정은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책을 하고 그게 혼을 내서 바꾸기보다는 어떤 잘된 부분을 칭찬을 하고 다음에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데 이때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성취활동, 노력. 쉽게 얘기하면 뭐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대화 나누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저랑 대화했는데 잘 들어줘서 고맙고 뭐 다음에 이렇게 잘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다음에도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 발표는 여기서 끝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저 아까 그 규이사님, 규수정님 아까 그 발표 들을 때 그 주도성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주도성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이번에 OKR 교육 갔을 때 그 김경민 대표가 처음으로 저희한테 했던 말이 생각하며 일하자거든요. 그러니까 OKR이 KPI와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내가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KPI를 정하면 그 주도적이라고 하는 게 막 일하고 싶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이걸 달성하려면 내가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시기 전에 그 김경민 대표 말했던 거 그 주도성 그 생각하면서 일하자의 얘기가 뭐 미국의 그 뭐죠 그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의 그 아이템을 그대로 갖고 와서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는 연봉이 초봉이 1억 5천 여기는 3천 근데 중국에서는 엄청 잘 나가는 회사래요. 근데 3천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생각이 여기만큼 미치지 못하니까
일하는 그 값어치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자꾸 해야만 값어치가 높아진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파트 5 OKR 문화로 정착시켜라인데요. 네.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한 줄로 이 파트를 요약하면 OKR의 조직 내 내재화를 위해서는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게 가장 이 핵심 문장인 것 같고요. 예. 여기 소목자는 OKR의 마무리가 중요한 이유, 이 OKR을 즐겁게 마무리하고 힘차게 시작하는 방법으로 OKR 파티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OKR 이 평가와 보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OKR은 결국 문화로 정착시켜야 된다. 이렇게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OKR의 마무리가 중요한 이유는 OKR 진행 후 피드백 없이 다음 사이클로 넘어갈 시에는 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과정 가운데 발견한 지식과 인사이트를 발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OKR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OKR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OKR은 또 끝이 있는 일하기를 가능하게 하는데요. AAP와 AAR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과 얻은 것에 대한 차이와 원인을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 앞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의미 있는 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기가 끝나기 2-3주 전부터는 OKR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하고 점검해야 되고, 그 피드백은 그 업무의 성과보다는 그 업무를 시행하는 중에 그 업무의 성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지식,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의 사례를 또 들었는데요. 훌륭한 실패를 지지하고 장려하면서 그거를 또 이제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구글에서는 지칭하고, 그 재무적 성과가 없더라도 내재적 관점에서 해석 시의 시도를 통해서 의미 있는 지식을 발견했다면 그 또한 성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그리고 OKR을 즐겁게 마무리하고 힘차게 시작하는 방법으로 OKR 파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OKR 파티는 지난 분기를 돌아보면서 피드백하고 다음 분기의 OKR을 선포하는 시간으로 즐겁게 마무리하고 힘차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에너지와 자신감, 도전 의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OKR 파티의 목적은 그 진척도에 대한 피드백과 다음 분기 OKR을 수립하게 하고, 그리고 또 지식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상호 격려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이렇게 세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로는 또 토스의 얼라이먼트 데이를 제시했는데요. 반기에 한 번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식 석상에서 이제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축제처럼 즐기고 있다. 그리고 OKR 파티의 입장권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돌아보기 카드, 이거는 지난 분기에 대한 것이고, 지식 나눔 카드는 피드백 중에 발견한 지식과 인사이트에 대한 카드를 작성하는 것이고, 계획하기 카드는 다음 분기의 OKR과 전략에 대한 계획입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OKR과 평가와 보상의 연계, 이 부분인데요.
OKR로 평가와 보상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책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OKR은 평가와 보상의 도구가 아니고 평가와 보상과 OKR을 직접 연계할 경우에 구성원들의 동기부여가 저하되어서 목표 설정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OKR이 평가와 보상과 완전히 별개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데요. OKR을 통해서 성과와 성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보상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걸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기존 인사체계에서 평가가 개인에게 보상을 주기 위한 근거인데 비해서 OKR은 개인에게 보상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성과 창출과 조직 목표의 달성이 목적이다. 예. 그리고 이 평가 보상의 그 사례로는 또 PNG 일본 지사에서 이제 등급 폐지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들었는데요. 그 평가 시에 등급으로 매기지 않고 그 피드백을 일종의 선물로 여기는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임직원들은 코칭과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369 체크인 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 한 번만 평가하고 피드백할 경우에는 개인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조직은 피드백보다 평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므로 진정성 있게 하려면 3개월에 한 번은 해야 된다. 이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은 결국 OKR을 결국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 부분인데요. 인지 단계를 넘어서 문화로 정착시키기. 예, 새로운 습관에는 최소 3주에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OKR이 구성원들의 인지 단계를 넘어 문화 정착 단계에 이르러야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책에서는 쓰여 있고요. 그리고 OKR 정착을 위한 끊임없는 개발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그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조직 내 피드백 역량, CFR 역량, 도전 정신의 문화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OKR 정착을 위한 5가지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인내심과 첫 번째는 인내심, 두 번째는 경영자와 리더의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빠른 시일 내에 작은 성공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 네 번째는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고요. 5번째는 기존 제도와 방식에서 OKR과 마찰이 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 예, 이렇게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오늘 나온 내용 중에 혹시 질문이나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우리 다른 책임님들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참석하시라고 한 이유가 오늘은 OKR을 주제로 해서 세미나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월 골드 미팅도 있고 월 피미도 있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좀 같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하시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OKR에서 우리가 뭐 목표라고 했던 거 KR이라고 했던 거가 어떤 수치로 우리 현장 업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마일스톤 어떤 일을 언제까지 한다라는 게 이제 아마 가장 큰 뭘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일 거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좀 표현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업무는 좀 표현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수치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품질 업무든 뭐 인사 업무든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류랑도 박사가 얘기했듯이 상태적 목표로 설정해서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장을 우리가 생산성 있는 이렇게 일을 하자라고 했을 때 KPI로 공정률을 어느 정도 퍼센트까지 하자, 아니면 언제까지 뭘 하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다른 부서에서는 이제 다른 어떤 상세적 목표를 기준해서 목표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아마 그 얘기 중에 KR 뱅크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KR 뱅크를 좀 만들어서 좀 같이 좀 많이 배포라든지 공유를 하면 어떤 목표를 잡거나 그런 걸 생각할 때 막 생각의 틀이 좀 더 이렇게 확장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오늘 여기서 OKR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랑 비슷한 게 연동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뭐 주핌이나 이제 월핌이죠. 월핌이 전에 월 골든 미팅이나 우리가 워크샵 이렇게 대략적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느 정도 연결을 하려는 저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스프린트 미팅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핌이로 그런 걸 좀 삼고, 그다음에 월핌이에서는 이제 그 월간 그 부스팅 미팅을 잡고, 그다음에 OKR 파티는 이제 우리 워크숍에서 같이 나누는 그런 차원으로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CFR 101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1PM가 될 수도 있어요. 매일마다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평가나 이런 부분은 그러면 여기서 뭐 평가를 가지고 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다 알고 있는데 그 팀장이 그 팀원을 평가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종이를 써서 내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서로 그런 걸,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성장과 도전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투명하게 같이 하자라는 차원에서 OKR을 도입하는 거고, 나는 책이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이제 존 도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감명 깊었던 거는 이 문화 자체가 이게 도전적인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OKR이라고 해서 이 실리콘밸리 이 사람들은 다른 건 없이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오브젝트는 뭐냐?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현재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서 집중하고 있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어떤 일입니다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그거를 당신이 성취했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그게 뭐냐? 진도율이냐? 뭐냐? 뭐 그런 것들은 이제 KR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내가 그런 질문을 위에서부터 받았을 때 내 팀원한테 너의 오브젝트는 뭐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걸 알려줬을 때 당신의 지금 오브젝트는 뭐냐? KR은 뭐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문화가 됐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완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막 그렇게 어떤 시스템적인 게 꼭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문화만 장착이 된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그래도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 처음이지만 이렇게 진행했다는 걸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여기서 한 번에 뭐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좀 더 다른 시도를 하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다들 오늘에서 굉장히 세세하고 디테일하고 나중에 충분히 얘기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